1. 용접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스 용접은 강한 빛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빛이 나와 눈에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2. 다음 전기 저항 용접법 중 주로 기밀, 수밀, 유밀성을 필요로 하는 탱크의 용접 등에 가장 적합한 것은? 심용접법은 긴 길이의 용접선을 만들어내는 용접법으로 탱크와 같은 대형 용기의 용접에 적합합니다. 이 용접법은 기밀, 수밀, 유밀성을 필요로 하는 용접에 적합하며 용접선이 일정하고 균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탱크와 같은 대형 용기의 용접에 가장 적합한 용접법입니다. 3. 용접부의 중앙으로부터 양끝을 향해 용접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음의 수축에 의한 변형이 서로 대칭이 되게 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대칭법은 용접부의 중앙에서부터 양끝으로 용접을 진행하면서 이음의 수축에 의한 변형이 서로 대칭이 되게끔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음의 수축으로 인한 변형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므로 용접부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용과제인 전극 와이어를 송극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보내어 아크를 발생시키는 소모식 또는 용극식 용접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미그 용접은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보내어 아크를 발생시키는 소모식 용접 방식입니다. 5. 용접부의 결함 발생 시 보수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균열이 발견되었을 경우 균열 위에 덧살올림 용접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균열은 용접부의 결함 중 가장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이며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꼭 재용접을 해야 합니다. 덧살올림 용접은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숨기는 것이므로 결함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균열이 발견되면 균열 부분을 깎아내고 재용접해야 합니다. 6. 용접할 때 용접 전 적당한 온도로 예열을 하면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결함을 방지할 수 있다. 예열 온도 설명 중 옳은 것은? 고장력강은 용접 시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열을 통해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결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장력강은 용접 후에도 재결정화 열처리가 필요한데 예열 온도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접 전 적당한 예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장력강의 경우는 용접홈을 50에서 350도로 예열합니다. 7.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서 접합부의 홈가공은 용접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는 루트 간격을 0.8mm 이하로 하고 루트면은 7에서 16mm로 준비합니다. 용입이 깊으므로 용접홈의 가공 정밀도가 좋아야 합니다. 8. 안전표지 색채 중 방사능 표지의 색상은 어느 색인가? 방사능 표지의 색상은 노랑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색상으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노란색은 시각적으로 경고를 주는 색상 중 하나이며 빛이나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을 인식하는 데 적합합니다. 9. 용접부의 시험에서 비파괴 검사로만 짝지어진 것은? 용접부의 시험에서는 용접부의 내부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가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초음파 시험과 방사선 투과 시험이 선택되는 이유는 초음파 시험은 용접부의 내부 결함을 탐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방사선 투과 시험은 용접부의 불완전한 부분을 발견하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10. 용접 시공 시 발생하는 용접 변형이나 잔류응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접 순서를 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용접 순서는 수축량이 큰 이음부를 먼저 용접하고 수축량이 적은 이음부는 나중에 용접합니다. 11. 다음 중 용접부 검사 방법에 있어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침투 탐상 시험은 용접부의 표면에 염료를 칠하고 침투제를 적용하여 용접부의 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입니다. 12. 다음 중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것은? CO2는 화학적으로 활성가스이며 다른 세 가지 보기는 불활성 가스입니다. 불활성 가스는 화학 반응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안전한 대기로 사용됩니다.
CO2는 대기 중에서 중요한 온실가스 중 하나이며 인간 활동에 의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13. 납땜에서 경남용 용제에 해당하는 것은? 붕산은 납땜에서 경남용 용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납과 다른 금속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납과 금속 사이의 산화물을 제거하여 납땜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붕산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남용 용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 논가스아크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논가스 용접은 가스가 필요 없는 용접 방식으로 보호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응고합니다. 논가스 용접은 산성 슬래그 조성을 가지기 때문에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비드외관이나 슬래그 방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량의 특정 화합물도 첨가됩니다. 15. 용접선과 하중의 방향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필릿 용접은? 필릿 용접에서 용접선과 하중의 방향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측면 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측면 방향으로 용접부의 강도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측면입니다. 16. 납땜 시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청정한 금속면의 산화를 쉽게 할 것은 용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정한 금속면은 산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용접 시 용제가 금속면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르지 않은 조건입니다. 17. 피보가크 용접 시 전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용접 홀더에 맨손으로 용접봉을 갈아 끼우는 것은 전격으로 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므로 전기적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는 전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다. 18. 맞대기 이음에서 판 두께 100mm, 용접 길이 300cm, 인장 하중이 9,000kg일 때 인장 응력은 몇 kg/cm 제곱인가? 인장 응력은 인장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19. 다음은 용접 이음부의 홈의 종류이다. 박판 용접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박판 용접에서는 I형 홈이 가장 적합하다. 이는 I형 홈이 다른 홈에 비해 용접이 쉽고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박판 용접에서는 홈의 깊이가 얕을수록 용접이 쉽기 때문에 I형 홈이 적합하다. 20. 주철의 보수용접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철의 보수용접 방법 중 베킹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킹법은 금속 재료를 용융시켜 녹은 금속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보수용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1. 미그 용접이나 탄산가스 아크 용접과 같이 전류 밀도가 높은 자동이나 반자동 용접기가 갖는 특성은? 미그 용접이나 탄산가스 아크 용접과 같이 전류 밀도가 높은 자동이나 반자동 용접기는 정전압 특성과 상승 특성을 갖습니다. 이는 용접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전압 특성과 용접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상승하는 상승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용접 과정에서 안정적인 아크를 유지하고 용접 깊이와 용접 속도를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22. 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에서 아크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크 전압이 높으면 전기적인 에너지가 증가하여 아크가 더 강력해지고 이로 인해 용접 부위의 금속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비드폭이 넓어진다. 23. 다음 중 가스 용접에서 산화불꽃으로 용접할 경우 가장 적합한 용접 재료는? 황동은 산화불꽃으로 용접할 때 산화되는 속도가 느리고 용접 후에도 산화 방지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스 용접에서 적합한 재료입니다. 24. 용접기의 사용률이 40%인 경우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한 전체 시간은 1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 시간은 몇 분인가? 용접기의 사용률이 40%이므로 실제로 용접 작업을 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40%인 4분이다. 25. 얇은 철판을 쌓아 포개어 놓고 한꺼번에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포겜 절단은 포개어 놓은 철판을 한꺼번에 절단하기 때문에 일정한 절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겜 절단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26.
용접봉의 용융속도는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용접봉의 용융속도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로 표시됩니다. 27. 전류 조정을 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교류 용접기는 가포화 리액터형 교류 용접기는 전류를 조정하는데 가포화 리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28. 35도에서 150kg/cm 제곱으로 압축하여 내부 용적 40.7리터의 산소 용기에 충전하였을 때 용기 속의 산소량은 몇 리터인가? 이 문제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이용하여 풀 수 있습니다. PV는 N아워티 여기서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29.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융 속도가 늦어지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는 빨라진다. 이와 같은 아크 특성은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아크 길이가 짧아진다. 이는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30. 다음 중 산소아세틸렌 용접법에서 전진법과 비교한 후진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후진법은 전진법에 비해 용접 속도가 빠르며 이는 용접 시 아세틸렌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진법은 용접 속도가 빠르고 열 이용률이 좋으며 용접 변형이 작고 홍각도가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31. 다음 중 가스 절단에 있어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가스 절단은 고열로 금속을 녹여서 자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단면 표면에 각이 예리하면 녹인 금속이 빠르게 떨어져서 절단면이 깨끗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 피보가크 용접봉의 피복배합제 성분 중 가스 발생제는? 피보가크 용접봉의 피복배합제 성분 중 가스 발생제는 탄산바륨입니다. 이는 용접 시 열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와 바륨 화합물로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3. 가스 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의 절단 원리는 고압 산소를 불어내면 강보다 용융점이 낮은 산화철이 생성되고 있대 산화철은 용융과 동시 절단된다. 34.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의 화학식을 잘못 나타낸 것은?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는 아세틸렌입니다. 35. 다음 중 아크 발생 초기에 모재가 냉각되어 있어 용접 이별이 부족한 관계로 아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크 초기에만 용접 전류를 특별히 크게 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아크 발생 초기에는 모재가 냉각되어 있어 용접 이별이 부족하여 아크가 불안정합니다. 이때 용접 전류를 특별히 크게 주어 아크를 안정화시키는 장치를 핫스타트 장치라고 합니다. 36. 납땜 용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침지댐에 사용되는 것은 젖은 수분을 함유할 것이 틀린 조건입니다. 이는 오히려 침지댐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침지댐은 물이나 습기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납땜 용재는 오히려 모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물이나 습기가 더 적게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37. 직류아크 용접 시 전극성으로 용접할 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전극성 용접은 전극봉의 노가 염료가 적고 수명이 길다. 모재의 용입이 깊다. 용접봉의 용융이 느리다. 비드 폭이 좁다. 박판, 주철, 합금강, 비철 금속에 주로 사용된다. 38. 피보가크 용접 결함 중 기공이 생기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슬래그는 용접 부위를 보호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접 결함 기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슬래그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냉각하기 쉽게 합니다. 39. 금속 재료의 경량화와 강인화를 위하여 섬유 강화금속 복합재료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강화섬유 중에서 비금속계로 짝지어진 것은? 탄화규소와 삼산화이알루미늄은 비금속계 강화섬유로서 강도와 경도가 높아서 금속 재료의 강인화에 적합하다. 또한 경량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속 재료의 경량화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0. 상자성체 금속에 해당되는 것은?
상자성체 금속은 자기장에 의해 자기적으로 정렬되는 성질을 가진 금속입니다. 이 중에서 알루미늄은 상자성체 금속 중 하나입니다. 41. 구리합금 중에서 가장 큰 강도와 경도를 나타내며 내식성, 도전성, 내피로성 등이 우수하여 베어링, 스프링 및 전극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베릴륨동은 베릴륨과 구리를 합금한 재료로 베릴륨의 첨가로 인해 내식성, 내피로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며 구리와 베릴륨의 합금으로 인해 가장 큰 강도와 경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베어링, 스프링, 전극재료 등 고강도, 내식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42. 고망간강으로 내마멸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특히 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파쇄장치, 기차 레일, 굴착기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헤드필드강은 망간 함량이 높아 내마멸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며 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파쇄장치, 기차 레일, 굴착기 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43. 시험편의 지름이 15mm, 최대 하중이 5200kg일 때 인장강도는 최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44. 다음의 금속 중 경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경금속은 비교적 밀도가 작고 연성이 높은 금속으로 베릴륨이 해당됩니다. 45. 순철의 자기변태점 온도는 약 몇인가? A2의 자기변태점 온도는 768도이다. 이는 페이지 계통에서 A2상과 A3상이 존재하는 온도 범위인데 A3상은 910도에서 존재하므로 A2상의 온도는 A2상보다 낮은 768도이 된다. 46. 주철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주철은 강보다 용융 온도가 높아서 더 복잡한 형상도 주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철이 더 높은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탄소 함량은 용융 온도를 높이고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아 흐를 수 있게 만듭니다. 47. 폭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폭음은 인을 탈산제로 사용하며 합금 중에 0.2에서 0.4% 정도 잔류시킵니다. 이는 강탈산제이며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고 연신율을 감소시키며 결정립을 거칠게 합니다. 48. 황동은 도가니로, 전기로 또는 반사로 중에서 용해하는데 아연의 증발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용탕 표면에 어떤 것을 덮어주는가? 황동은 용해될 때 산화되어 산화물이 생성되는데 이 산화물이 용탕 표면에 쌓여 증발로 인한 손실을 유발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탕 표면에 숯가루를 덮어주면 숯가루는 산화물과 반응하여 이를 흡착시켜 용의 손실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숯가루가 황동용의 시 손실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9. 건축용 철골, 볼트, 리벳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신율이 약 22%이고 탄소 함량이 약 0.15%인 강재는 연신율이 높은 강재는 변형에 대한 저항이 낮아 구조물이 변형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형태로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용 철골, 볼트, 리벳 등에 적합합니다. 또한 탄소 함량이 적당한 강재는 강도와 가공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건축용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연신율이 약 22%이고 탄소 함량이 약 0.15%인 강재는 연강으로 분류됩니다. 50. 저용융점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용융점 합금의 비스무스를 55% 이상 함유하면 응고 수축을 합니다. 비스무스 함량이 높은 합금은 대체로 응고 수축을 하지만 비스무스 함량이 낮은 합금도 수축 응고를 합니다. 51. 치수 기입 방법이 틀린 것은 52. 다음과 같은 배관의 등각 투상도를 평면도로 나타낸 것으로 맞는 것은 먼저 배관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밸브는 모두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밸브를 연결하는 배관은 수직으로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관의 왼쪽에 있는 밸브와 T자형 연결부 사이에는 수직으로 놓인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은 T자형 연결부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보아 왼쪽에 있는 밸브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관의 오른쪽에 있는 밸브와 T자형 연결부 사이에는 수평으로 놓인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은 T자형 연결부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에 있는 밸브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53. 표제란에 표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표제란은 문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재질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54. 그림과 같은 용접기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유형 맞대기 용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에 용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유형 맞대기 용접, 화살표 쪽 용접입니다. 55. 전기하연 도금 강판 및 강대의 KS 기호 중 일반용 기호는? 일반용 강판 및 강대의 KS 기호는 SEKC입니다. 이는 스틸 일렉트럴리틱 코티드 코일의 약자로 전기적으로 아연 도금된 강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식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56. 보기 도면은 정면도와 우측면도만이 올바르게 도시되어 있다.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57.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틀린 것은? 가는 이점 쇠선은 도면에서 가상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가는 이점 쇠선은 이동 가능한 부품의 이동 위치와 최대 이동 위치를 나타내는 선, 중심 궤적선, 인접부 윤곽선으로 사용됩니다. 가는 이점 쇠선은 가는 일점 쇠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는 일점 쇠선은 대상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58. 그림의 입체도를 제3각법으로 올바르게 투상한 투상도는? 입체도를 제3각법으로 투상할 때 뒤쪽에 위치한 부분은 앞쪽에 위치한 부분보다 작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뒤쪽에 위치한 부분인 C와 D는 앞쪽에 위치한 부분인 A와 B보다 작게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상도에서는 A와 B가 C와 D보다 크게 그려지게 됩니다. 59. KS에서 규정하는 체결 부품의 조립 간략 표시 방법에서 구멍에 끼워 맞추기 위한 구멍, 볼트, 리벳의 기호 표시 중 공장에서 드릴 가공 및 끼워 맞춤을 하는 것은? 교차 기호는 드릴 가공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구멍을 뚫는 작업을 의미하며 체결 부품을 조립할 때 필요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호는 체결 부품의 조립 간략 표시 방법에서 구멍에 대한 표시로 사용됩니다. 60. 그림과 같은 단면도에서 J가 나타내는 것은? A는 대칭도시 기호를 나타냅니다. 이는 건축물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건축물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건축물의 외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건축물의 디자인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호는 건축 도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